지금부터 한 1년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데 이 수출을 끌고 가는 건 역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번에도 주가가 확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심리가 얼어 있을 때 외국인들이 확 던지니까 주가가 정말 확 빠지거든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 겁니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외국인 매도하면 위험하다. 그러고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때는 통계로 내면 외국인 매도할 때가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평상시에는 사실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대세 상승장에서는 저는 1998년부터 한 28년간 금융시장에 있어온 EF 파트너스 대표 이희건이고요.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주식들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먼저 주식 시장을 보면 저도 근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강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지 못하면 다음 파동은 또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가서 또 주식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 하나 가져왔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코스피 차트인데 보면 한번 주가가 훅 상승을 하면 한 2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또 훅 상승 후에 또 1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지금 훅 상승이 나온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막 뛰어든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씩 한 1개월 정도 보면 나눠서 한 일주일 정도 분할 매수로 천천히 간다면 또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는지도 설명을 하면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 시장을 이렇게 쭉 끌고 온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축은 첫 번째는 역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시중에 돈이 많아야지 주식 시장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느냐. 두 번째는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 실적이 계속 좋을 거냐. 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횡보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나오면 또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동성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것보다 ETF를 통해서 자금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ETF 규모가 총 한 500조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증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보면 올해 1월 시작할 때가 300조랐어요. 그런데 4월 달에 400조 넘었다. 와, 이거 몇 개월 만에 100조 넘었다. 이것도 놀랬는데 5월 달에 또 500조 넘었어요.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또 100조가 넘었거든요. 이처럼 주식 시장에 어떻게 보면 모든 자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넘어갔을 때도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냐? 그건 내년 한 중반쯤 가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 한 1년이 또 주식 시장에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또 조금은 또 안전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실적적인 측면도 한번 보게 되면 당장 5월달 수출을 한번 볼게요. 작년 5월보다 한 53% 증가를 했거든요. 수출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을 끌고 가는 건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한 약 170% 증가를 했고 또 컴퓨터도 내용적으로 보면 반도체거든요. 이것도 한 290%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 얘기는 또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유동성 그리고 반도체 실적 이 두 개가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 상승 후에 이렇게 횡보를 해간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봐왔다면 느끼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는 주가가 계속 간다. 즉, 한 번 주도주는 그 상승장에 계속해서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의 주도주 다 아시는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 대장주들이 가면 거기에 소부장주들도 동반해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주도주의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이 워낙 강한 상승장인데 사실 지금보다는 약하지만 2003년에서 2007년 이때도 어마어마한 강한 상승장이랐거든요. 이때 주도주가 조선주였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물동량 많아지면서 조선주들이 정말 자고 나면 상승을 했을 때거든요. 제가 그때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조선해양 월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2만 원짜리가 50만 원까지 25배가 상승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 2006년에서 강하게 HD한국조선해양이 상승을 하다가 2007년 불을 뿜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조선주만 간다 막 그랬지만 정말 차별화 나오면서 주도주만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차별화 난다 그래도 반도체가 지금은 주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계속해서 가는 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한 28년간 있어 오면서 느낀 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고, 특히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단타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주도주에 했을 때 결국은 크게 수익 나더라고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은 뭘까요? 제가 앞에서 유동성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유동성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금융정책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달러가 긴축통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융정책이 사실은 전 세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달러를 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단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달러를 막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원화도 ETF로 많고 글로벌적으로 달러도 많으니까 주가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금융정책이 달러를 회수하는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덜 크게요. 달러를 회수한다는 건 금리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높일 때는 이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돈을 이제 거다 들인다. 왜 그럴까요? 그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높을 때는 항상 모든 중앙은행들은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물가 관리고 하나는 경제정책, 경제가 좋게 가는 거. 이 두 가지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란 전쟁하면서 유가 확 올라가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미국 물가가 높은지 잠깐 한번 볼게요. 요게 미국 생산자 물가인데 지난달 발표된 4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6% 상승을 했습니다. 6%면 여러분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높으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드는데 비싸게 들었으니까 팔 때도 비싸지니까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확 좋아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물가는 높고 경제는 좋네, 계속해서 고용도 좋네, 그러면 경제보다 물가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아지고 연말까지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지금 큰 상승장이 끝이 날 수도 있는 큰 문제거든요. 또 물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이 나왔다, 이때는 주식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그 앞 단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미국이 단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푼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돈을 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기 전에
전에 돈을 푸는 정책을 먼저 중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채권 매입 중단 이런 발표가 나더라도 시장은 좀 출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금융 정책, 첫 번째는 미국 단기 채권 매입 중단 발표가 나면 출렁할 수 있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미국 뭐 금리를 같이 인상한다. 그러면 이거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오랫동안 좀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건 여러분 당장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트럼프 아시잖아요. 이번에 연준 의원 바꾸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자기 인하할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으니까 당장은 그렇지 않고, 또 전통적으로 보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 전에 뭐 금리 올려서 주식 시장 어렵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일어나더라도 뭐 미국 중간 선거 끝나는 11월 이후 또는 내년 뒤의 일이니까 지금은 뭐 그런 부담이 좀 적으니까 주식할 때다. 요 설명까지 덧붙여서 드릴게요. 생산자 물가 6% 상승은 어느 정도의 상승폭인 건가요? 지금 제가 생산자 물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평소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에 비해서 이번에 보면 그래프가 확 올라갔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치솟으면 아무래도 미국이 부담이고 또 선거 때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조금 올라가기보다는 확 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 정책을 펼칠 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매도가 계속 일어나는데 괜찮은 건가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차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맨 왼쪽, 요게 2003년에서 2007년 까만색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때 제가 이래 노란색 표시됐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유동성 코로나 때 돈 플러스 올라갔을 때, 그때도 보면 주가가 확 올라갔을 때 노란색 외국인 계속 매도를 했고요. 이번에도 주가가 확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어느 나라든 또는 어느 펀드든 얘네들은 보통 하나를 추종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MSCI 지수를 추정을 한다. 요런 추정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다 정해져 있으면 걔네들은 우리나라 비중 맞게 주식을 넣고 각 나라마다 막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걔네들 비중 중에 우리나라가 확 높아지죠. 그러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통 패시브 자금 매도라고 부르는데 그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관리해야 되는 비중보다 높아지니까 그만큼 매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역대 상승장에서는 항상 외국인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빠서 매도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걔네들 정책에 따른 매도니까 이게 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지는 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자연스러운 거다.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잠깐 하나 더 붙이면 여러분들도 조금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 넘어갔어요. 매도하면 부담스럽고 주가 빠지는데 이제 정책회의를 열어서 당분간 매도 안 하겠다. 이건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나라면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니까 국민연금이 오버됐는 거 계속 보유하고 가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건 외국인 매도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방송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면 공포를 조성하는 걸까요? 지금은 개인 자금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뭐 2008년 금융위기 이때는 보면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도 던지고 전체적으로 심리가 얼어 있을 때 외국인들이 확 던지니까 주가가 정말 확 빠지거든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 겁니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외국인 매도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때는 통계로 내면 외국인 매도할 때가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평상시에는 사실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대세 상승장에서는 항상 역대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